문제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번호 005380입니다. 현대차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실까요? 일단 금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양시장 어느 정도 좀 등락폭을 보여줬죠.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타임 그렇게 차익 매물 좀 강하게 나와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외인들 매수 물량, 기관들 매수 물량 조금씩 들어와줬는데 이게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쇼커버 들어와줬었던 그런 물량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드리자면 내일이죠. 내일 한은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날인데 특히 이제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 장세, 눈치 보기 방향성이 나와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술주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섹터까지 포함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막 강세 흐름 주도하는 그런 섹터군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테마군들이 좀 강세 흐름을 만들어줬었으나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그렇게 크게 수급 상황의 개선 사항 혹은 색다른 이슈와 모멘텀이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줬는데 매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 부여는 전혀 해줄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JP모건 쪽에서 어느 정도 한 4만 주가량 매도 물량이 좀 찍혔는데 이것은 공매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느 정도 내일 변동성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공매도로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살짝 찍어 눌러줬다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파업 위기를 넘겼다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또 뉴스에서 또 이래요. 뉴스에서 제가 요즘에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자들이 뉴스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파업 위기를 넘겼으며 예시를 들어서 반도체 수급난 이슈는 하반기에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반고점을 지났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쓸 수도 있는데 꼭 현대차 기아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코로나19와 반도체 리스크는 여전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조금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고의적이다. 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주구장창 외쳤었던 그 반도체 수급난 이슈는 정점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안 좋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쓸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과 매직 구간을 더 걸쳐가지고 본인들 차익 실현한 다음에 더 저가 부근에서 물량 다시 한 번 더 재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하고 반도체 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나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면으로 좀 반박을 하자면 코로나19 이제 8월하고 9월 이제 9월하고 10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반도체 수급난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도체 수급난 이슈를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차라리 수치상으로 비교를 할 거였었으면 아니면 글로벌 다른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반도체 수급난이 얼마만큼 현대차가 더 잘 가시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게 맞죠. 차라리 뉴스를 쓸 거였었으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썼어야죠. 예시를 들어서 중국 전기차는 상당히 많이 잘 팔렸다. 전기차 상당히 많이 잘 팔렸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증가했었으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차가 나와주고 난 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쯤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거먹고 울거먹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몰라서 썼으면 기자한테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가지고 알려주면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그래도 퀄리티 있는 뉴스 기사를 쓰는 분이 이런 걸 모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근래입니다. 근래 들어서 꼭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뭐죠? 항상 그래 왔어요. 메이저들이 리포트 낼 때도 마찬가지고 컨센 대비 수치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에는 언제나 결과물을 내놓고 그 뒤에 그 근거에 뒷받침 돼줄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하는데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고 지금은 조정을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언론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줄 때에는 뉴스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좋은 문제 해결을 해나갔어요. 문제 해결을 해나갔으면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한다 라고 꼭 붙이더라고요. 그게 이게 되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시청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흐름과 이들이 내는 뉴스의 시기와 이런 게 묘하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태도로 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데 현대차라는 기업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다 있지만 차, 화정, 완성차 절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조금 더 신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차 판매되고 신차 이제 나와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 베네시스 나와주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늘어나주면 충분히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시장을 주도해줄 수 있을 만한 주도주급 종목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하루 다들 수고하셨고요. 수고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허브미제 TV 또한 오늘도 수고를 하고 오늘도 한 종목을 수익 청산을 해냈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을 수익 청산을 해내고 저희 또한 이제 8월달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종화금이라는 종목도 수익 청산하고 신규 주력주도 추가 매수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뭐 방향성을 못 잡았다, 아니면 포트폴리오 계획이 없다, 아니면 전략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테이퍼링이라는 이슈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더 이상 영향을 주고 부각을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악재 소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악재 소멸 이후에 언제나 예전의 테이퍼링 시기에는 시장을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허브경제TV 8월 이벤트 기회 찾아보세요. 1년에 그래봤자 12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방송반 체험기간 동안 5일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반 체험기간도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금요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